안녕하세요, 홍틀란타 구독자 여러분. 에리콩 부동산 다시 오늘도 팟캐스트식으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입은 다 풀렸는데 뇌가 지금 따라오지 못해. 아까 짬뽕 먹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현 씨 한번 해보실래? 그럼 제가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틀란타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대표님 홍에릭이 홍에릭이? 홍에릭이는 뭐야? 홍에릭이는 뭐? 이게 안 봐도 이게 밖에서 이런 홍에릭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도 홍에릭은 아니에. 안녕하세요, 홍틀란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홍틀란타 채널의 홍을 담당하고 있는 에리콩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취식하고 이제 좀 밝게 이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홍틀란타 구독자 여러분, 에리콩입니다. 안녕하세요, 팀 에리콩의 장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콩 부동산의 이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때요? 네, 이상해요? 홍에릭이? 오프닝은 조금 약간 특이하게 한번 해봤는데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수연 씨 이번 주에도 저희가 웍드루라는 거를 많이 해봤죠. 네, 그쵸. 어제도 클로징하기 전에 웍스루를 두고 다녀왔어요. 저희가 지금 다들 좀 저만 그러나 저 얼굴 상태가 조금 피곤한 것도 저희는 웍드루를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수연 씨가 웍드루를 이렇게 부동산을 처음 와서 하게 됐는데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저는 처음에는 웍스루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는데 해보니까 집을 마지막으로 이제 꼼꼼하게 검수하는 되게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더라고요. 웍드루 때 놓쳐도 나중에 해결은 할 수 있지만은 그때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저희가 미리 예방하고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웍드루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 영은 씨도 상당히 처음에는 되게 미숙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눈 감고도 웍드루를 하시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저희가 더 깊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웍스루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웍스루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이거 우리 팀장님한테 토스를 하겠습니다. 저는 팀장님, 웍드루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웍드루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바이어분이 이제 집에 가서 직접 집을 점검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의 하자 부분을 발견하고 집에 고쳐야 되는 부분을 발견을 하면서 파이널 웍드루랑 이제 클로징 하기 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 시간을 갖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웍드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손님에게 처음 집을 보여드리는 날이고, 에이전트로서 손님들이 몰랐던 하자 부분들을 또 찾아내야 되는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웍드루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웍스루라는 절차가 필수적인 과정인가요? 항상 웍드루는 무조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 가장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나중에 집을 팔 때도 그렇고 살 때도 손님들이 생활하면서 전혀 불편함을 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 안에 꼭 체크하는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웍드루가 필수냐고 했을 때 새집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웍드루에서 예를 들어서 창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은 웍드루 때 발견을 하고 이분들이 파이널 웍드루 전에 바로 교체를 해주실 수가 있지만은 새집 같은 경우 1년 워런티가 있지만 그 워런티에 신청을 하고 팔로우업 하는데 최소한 1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시간을 비교했을 때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1달, 2달 끄는 것보다는 짧고 빠르게 해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완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하면 좋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라는 거죠. 네, 간혹 저희가 미리 집을 봐가지고 좀 체크를 다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웍드루를 빨리 스킵하는 날은 있지만은, 웍드루라는 거는 저는 좀 길게 잡고 천천히 꼼꼼히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팀 에리콘 같은 경우는 웍드루 시에 항상 이제 저희 손님과 같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멀리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운전 3시간, 4시간 집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못 가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대표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팀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혼자서 웍드루랑 진행하고
또 다음 클로징을 가고 이런 절차가 저 혼자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손님분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에 웍드루라는 것을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클로징하기 전에 확인하는 날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타주에 사는 사람들은 2번 출입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팀 에리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우르르 몰아가가지고 저희가 테이프를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손님들한테 항상 안심을 시켜드려요. 저희가 꼼꼼히 봐드리고 나중에 문제를 손님들한테 정리해서 사진으로 전송해서 설명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클로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진짜 뭐 물리적으로 힘드시다면은 저희 팀에게도 맡겨도 됩니다. 인스펙션이랑 웍스루랑 어떻게 다른 건지 네, 궁금합니다. 인스펙터는 이제 자격증이나 이제 전문가가 집에 대한 진짜 하자 부분을 찾는 거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웍드루 같은 경우에는 손님과 집을 한번 돌아보고 손님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하고 집에 대한 큰 보이는 하자 부분을 저희가 의논해가지고 수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집에 있는 문제점을 다 하는 거고,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그 빌더나 셀러분에게 잘 전달됐고 확인되는 시기인 거죠. 그러면 인스펙션 때는 인스펙션 전문가가 그 자리에 계시고 네. 웍스루 때는 제가 그때 본 것처럼 네. 빌더분도 계시고 손님분도 계시고 이제 저희 팀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웍드루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가장 어떤 부분을 놓칠 것 같나요? 제가 처음 웍스루를 갔을 때 이제 딱 집에 들어가서 와, 이 집 너무 좋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웍스루를 딱 시작하고 이런 전문 에이전트 분들과 같이 집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놓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흔하게 보이셨나요? 일단 페인트 칠이 아주 미세하게 덜 된 그런 부분들도 정말 군데군데 있었고, 창문 같은 것도 습기가 차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저랑 홍 대표님이 이제 웍두루를 갔을 때 홍 대표님은 키가 크고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홍 대표님은 항상 위에를 보시고 저는 항상 바닥을 봐요. 그래서 홍 대표님은 이제 천장이랑 이제 위에 있는 실링에 있는 트림을 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이제 바닥에 있는 베이스보드나 바닥에 있는 뭐 LBP가 뭐 깨졌나 안 깨졌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걸 잘 찾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잘 찾으시더라고요. 네. 문틈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 손님분들이 이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제 천장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 천장 부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냐면은, 내가 웍드루 때는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이제 집에 처음에 이사 들어와가지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때 내 집 천장을 처음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손님분들이 밤에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이사하시고 가장 그 첫날 밤이 가장 연락이 많이 오시는 밤이죠. 외에 또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체하지 못하는 물품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카운터탑, 가전제품들이 작동이 잘 됐는지, 깨진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싱크대, 카운터탑 이런 부분들이 돌이나 대리석 같은 경우에 깨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지적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는 특별하게 보는데, 이 변기 뒷부분도 많이 봅니다. 이 새로운 집들 같은 경우에는 변기 뒷부분에 많이 깨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수압만 누르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 뒤에까지 한번 다시 체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웍두루를 할 때 먼저 들어가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이 잘 열리는지, 그리고 키를 넣었을 때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문이 잘 닫히는지, 이런 부분은 꼭 빌더 측이나 아니면 셀러분한테 얘기를 하셔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현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틈 같은 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틈새를 많이 봐요. 왜냐면 거기서 벌레들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문이 이제 현관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할수록 좋지만은 많은 빈 공간들이 안 보이게 웨더 스트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게 꼼꼼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때 가라지 틈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제 야생 동물들이 딱 집에 들어오는 경로가 두 군데예요. 그라지랑 이제 지붕.
이제 지붕 같은 경우에는 나무만 주위에 없으면은 지붕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라지 차고 같은 경우에는 그라지를 문 설치하고 남은 그 옆에 살짝 조그만 틈 같은 것도 그게 잘 실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온다는 그 동물의 기준이 벌레나 뱀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저는 진짜 조그만 틈도 야생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네. 쥐 같은 경우에는 다람쥐도 들어오죠. 네, 다람쥐도. 지금이 네. 납작해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되게 조그만 틈도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도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꼼꼼히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팀원들이 웍스루 할 때 손님분이랑 꼼꼼하게 체크를 한 뒤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클로징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분이나 에이전트분한테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시고 해결 방향을 정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집에 대한 문제는 해결 못하는 문제점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합의를 하에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는 진행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웍두루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전문 뭐 변호사분이나 찾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홍 대표님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서 싹싹 빌도록 하겠습니다. 리셀 집을 이제 저희가 구매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예시를 들자면 매도자가 약속한 수리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 대표님은 보통 어떻게 이제 일을 처리하시나요? 네, 되게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게 수리가 간단한 수리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클로징을 꼭 연기를 하시고 수리 비용을 합의를 보시던지 아니면은 프로페셔널 핸디맨에게 수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은 비용을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합의했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클로징을 연기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클로징을 가시는 게 가장 맞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가전 제품이나 이런 걸 두고 가겠다라고 디스클로저를 했는데 만약에 그 물건이 쏙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리세일 집 같은 경우에는 property disclosure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어떤 물건들이 집에 남겨져 있고 어떤 물건을 저희가 갖고 나간다 이게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진 부분들은 법적 이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이제 다시 갖다 놓으면은 뭐 좋게 마무리가 되지만은 그러지 않았을 때는 비용을 저희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변호사분께서 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셀러 측에서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클로징을 연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웍스루라는 거는 집을 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인 것 같은데 혹시 저희 팀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나 아니면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 팀이 가장 큰 장점은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클로징 이후에 그때 웍두루 때 손님이 놓쳤던 부분이 만약 발생한다면은 저희는 최대한 그거를 좋게 손님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팀에리콩의 차별점은 일단 첫 번째 모든 웍두루를 저희가 참석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손님들을 거쳐가면서 손님들이 거쳤던 다른 에이전트분들 중에서는 웍두루도 아예 안 오시고 파이널 웍두루도 안 오시고 클로징도 안 오시고 아무런 이제 설명도 없이 집을 이제 구매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웍두루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이널 웍두루 그리고 클로징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1년 워런티 그 모든 걸 이제 저희가 같이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팔로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별된 저희만의 가장 큰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클로징 하고 나서도 이제 조금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유틸리티 연결이라든지 워런티 신청을 한다든지 빌더 측과 이제 소통하는 그 방식도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웍스루를 진짜 꼼꼼하게 하세요. 그리고 웍스루 때도 저희가 잘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때가 끝이 아니라 집을 사시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 이후로 애프터 서비스를 더 많이 적응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뭐 그런 거에 대해 피로감은 상당히 안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웍둘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저희가 말로 이렇게 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케이스나 이런 정보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이제 인포메이션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